탈수록 먹구리야 나 신기하다 실러리야 이국적인 아클란디아 와슈레테레 큰놈한 모시에 까칠한 퍼시발리아나 수줍은 맥시마 생기발랄 트레아네 관역처럼 노빌려 전박이야 미스토글로사 오키오키오키돔 향기가 넘치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방송 난 알아의 난선생 이채입니다. 반가. 오늘은 원래는 난 팔아야 시간이죠. 근데 추석 연휴가 길어서 택배를 도저히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쉬어가고 오늘은 이전에 팔았던 9월 22일 월요일날 판매했던 거의 재배법 말씀드리고 나머지 이제 공지사항. 첫 번째는 저희가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오드레이타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영상 보신 게 지금 저희가 꾸며놓은 영상을 보신 거거든요. 그때 오셔갖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데 그 중에 혜택이 첫 번째는 전품목 20% 세일을 하고 있고요. 또 특가 세일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셔갖고 진짜 그 오도레이터 난향에 진짜 흠뻑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되고 기회도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당일날 추석 당일날도 열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도 명절 차례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추석 당일날이죠. 당일날은 저희가 안 하니까요. 당일날이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이요. 월요일날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하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데이 클래스를 열어요. 그게 아니면 마지막 날 10월 11일 날 10시에 여는데 그때는 주로 초보자분들 위주로 많이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 오셔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키우다가 문제 있는 아이들 갖고 오시면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이시죠? 문자 주문 이쪽인가? 문자 주문 할 때 하는 그 번호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명단을 작성하겠습니다. 댓글 말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댓글. 네, 아니라 그죠? 댓글이 아니지. 문자포에다가 문자를 남기면 되죠. 댓글이 아니죠. 그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또 딴 거 뭐 있을까요? 폴리마켓. 폴리마켓은 그 시기 동안 계속 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난 키움터에 계신 우리 고객님들, 입주자님들이 본인이 키우던 난초를 시중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꺼내놓아서 행사하니까 그것도 오셔갖고 또 쇼핑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 리스트는 지금 제가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잖아요. 이 리스트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런 걸 판매하겠다고 하신 분들 리스트 먼저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그때부터 오시면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추첨을 모든 방문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그 다음에 행사 끝나고 추첨을 해서 상품을 또 드리니까요. 다양한 혜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9월 22일 날 판매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배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그때 몽골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길어졌어요. 향 좋아요. 호불호는 좀 있지만 향 좋고 이 선이 되게 우아하잖아요. 이 덴드크림 마크라는 섬은 필리핀에 자생하고 있는 품종이죠. 그리고 꽃이 없을 때도 입에 관상가치가 있고 앞서서 보는 요 영상 보시면 크면은 꽃대가 많이 나옵니다. 아주 우아해서 키웠을 때 이 늘어지는 선의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요거는 재배법은 이거 꽃 지면 뽑으면 식재가 좀 오래됐을 거예요. 그래서 식재를 다 털고 죽은 뿌리 정리하고 새 수태로 해서 심는데 어느 정도 크기로 심으면 되냐면 요게 지금 한 11cm 나올 거예요. 많이 커야 15cm 정도. 그러니까 여기 15cm면 여기서 이렇게 마디안, 엄지하고 엄지 마디 있죠? 요 정도 선에서만 심으시면 돼요. 심을 때. 그리고 식재는 수태를 권해드리고요. 수태로 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도 괜찮지만 수태로 심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나중에 얘는 늘어졌을 때
행잉으로 놓을 수 있는 그런 토분이나 그런 토분으로 해줘도 되고, 재배는 최저 온도는 13도. 13도고, 빛은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나 반그늘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반그늘보다는 반양지 정도가 좋은데, 반양지에서 키울 때 반양지도 사실 딱 애매하잖아요. 그죠? 애매해서. 근데 빛이 좀 세면 바로 노랗게 돼요. 잎이 노랗게 되면서 점이 박히니까, 내가 키우는데 잎이 좀 노랗게 되고, 점이 박히면, 빛이 좀 센 거구나 생각하고, 뒤로 좀 물르시면 되죠. 좀 더 반그늘 쪽으로 옮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엔시크리아 코크리에이터는, 코크리에이터가 벌브가 아주 독특해요.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호리병도 아니고, 이게 뭐라, 복주머니 같이 생겼는데, 얘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납작하고, 더 라인이 더 쓰고, 잎도 더 둥글어서, 잎만 보고도, 되게 복스럽고, 키웠을 때 이제 관상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은 나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어피기를 해요. 계속 위로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그렇게 하는 품종인데, 요것도 꽃이 지면 뽑아서, 식재가 꽤 오래됐어요. 뽑아서 새 수태로 갈고, 물에 충분히 적시고, 꺼냈을 때 죽은 뿌리는 정리하고, 있는 수태 다 정리할 때, 이때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면 어느 정도 뿌리를 잘라도 괜찮습니다. 잘라서. 워낙 성격이 좋고, 웬만하면 그냥 잘 자라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심을 때는 요것도 이렇게 마디 하나 정도 더 들어가는, 많이 커야 마디 2개. 2개는 좀 위험하다. 마디 하나 정도. 그러니까 이제 손 이렇게 잡았잖아요. 양쪽으로. 요게 한 1점 몇 cm 되잖아요. 지금 현재 분보다 많이 커야 3cm, 4cm 정도 큰 화분으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시디움. 이거부터, 온시디움이잖아요. 아주 대형으로 크지만, 아주 초대형으로 커요. 초대형으로 크지만 아직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분갈이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제가 분갈이를 몇 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얘는 지금 뿌리가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자, 보면 빼서, 자, 풀러보면 뿌리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죽은 뿌리예요. 그래서 받아보시면, 하지만 새 뿌리는 금방 내리니까, 이런 경우에 보면, 자, 이게 봤을 때 눌러보면 알아요. 뿌리가 다 죽었습니다. 그죠? 죽었을 때 어떻게 심냐면,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스가 없네? 나 가스 있는 줄 알았더니, 가스가 없어. 자, 그러면, 안 되면, 얘라도 써야죠. 터보라이터로. 사실 이걸로는 좀 부족해요. 이거는 좀 더 세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토치나 센 불로, 그래서 20초 이상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자, 어떻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뿌리를 만져봤는데 푸석푸석 뽑아보면 알아요. 뿌리가 이렇게 이미 벨라민층이 다 파괴됐어요. 근데 물론 요 없이 이 안에 있는 뿌리죠. 원뿌리 갖고도 물론 물을 흡수도 하긴 하지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자릅니다. 과감하게. 잘라요. 이렇게. 이 정도 자르면, 이거 심기 되게 불편하죠. 힘들잖아요. 이때 어떻게 심냐면, 자, 화분은 이게 크긴 하지만 뿌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얘가, 몇 cm냐? 8cm짜리예요. 8cm의 슬립분에다가 심을 건데, 이걸 토분에 심을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심을 때 어떻게 심으면 되냐면, 자, 스테가 이렇게 있으면, 스테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심어서 묻혀요. 그래서 요 부분. 끝에 좀 남은 부분 있잖아요. 벌브가 살짝 묻혀도 되니까 잡고 요거로 이렇게 길게 잡은 다음에 여기를 맙니다.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말아요. 이렇게 말아 들어가면 말리죠. 지주를 세우는 것보다 이게 지주를 세워도 나중에 해서 세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마는 게 좋습니다. 말아서 놓을 때 수태는 보통 이렇게 뭉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눌러도 안 되고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감듯이 이렇게 감고, 그리고 순위 원래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이쪽이 태축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이쪽이고 여기가 어린 손주예요. 새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데, 그럼 제가 보통 할 때는 공간을 넣어주세요 그러는데 얘는 일종의 가식입니다. 이렇게 심어서 뿌리를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말아서 이때 한 번 뿌리 내리면 다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말아서 자, 말았죠? 그러면 안 들리죠? 그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요거를 8cm 슬립분에다 잡고 이렇게 넣어주면 끝. 벌브가 살짝 묻혀도 괜찮습니다. 카틀리아 종류나 이런 애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건 괜찮아요. 이렇게 심어서 자, 이렇게 해서 심어도 놓고 근데도 불안하다 그러면 지주를 세워야죠. 근데 얘는 지금 저는 불안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게 불안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이렇게 잡아서 카틸리아하고 벌브가 틀려서 이게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차라리 잡고 접어서 얘를 니은자로 이렇게 숙여서 여기다가 지주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거를 고정시키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렇게 잡고 자, 이쪽은 이제 이런 기대는 데가 되죠. 그죠? 그래서 반대쪽만 잡으면 되니까 반대쪽만 요쪽으로 반대쪽만 끈을 껴서 이렇게 당기면 그죠? 이렇게 당기면 앞뒤로 고정이 되죠. 자, 끈이 남으니까 이쪽까지 가도 되겠다. 이렇게 심으면 절대 안 쓰러지죠. 그죠? 문제 안 되니까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현재 뿌리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마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벌브가 말라 들어가는데 그게 보통 빠르면 15일 정도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늦으면 한 20일 정도, 한 달 정도. 근데 그 안에 벌브가 쪼글쪼글 하다가 뿌리가 쭉 내립니다. 내리는데 그때까지는 얘를 물을 저명관수한다든지 물을 흠뻑 주면 문제가 생겨요. 어차피 줘도 못 먹어.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위에서 물을 살짝 따라서 겉에 표면만 살짝 정도 젖을 정도로 물을 주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그늘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양지나 빛이 센 거로 가면 가뜩이나 물이나 양분을 흡수할 수 없고 현재 벌브에 있는 양분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빛이 너무 세든가 그러면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죽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될 수 있으면 아주 그늘 쪽, 완전 그늘이 아니라 반그늘하고 그늘 사이 있죠. 그런 데다 두고 놔두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보면 뿌리가 돌아요. 보입니다. 뿌리가 나오네 하면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물 주면 뿌리가 확 돌면서 벌브가 통통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을 절대로 어떻게 해요? 뿌리가 없는데 흠뻑 주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약간 마르는 듯하게 키운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온스디움은 최저 13도 이상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크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워낙 혈통이 큰 애들이라서 그 다음 벌브는 쭉쭉쭉쭉 커나가죠. 자, 이렇게 큰데 왜 작은 분에 심는지 아시겠죠? 뿌리가 돌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분이 이렇게 커버리잖아요. 이것도 조금 얘한테도 큰 거예요. 분이 이렇게 커버리면 얘를 심었을 때 물을 좀만 주잖아요. 조금만 줘도 얘 스스로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물을 먹어서 말리는 게 더 많은데 그냥 공중에서 말리는 것부터 그럼 이렇게 심으면 안 말립니다. 그럼 뿌리가 하나, 두 개 내려서도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물을 위에서 쪼르르 따라서 그렇게 뿌리 내릴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그 안에 아무것도 못 먹었고 죽습니다. 근데 절대 안 죽습니다. 난초가. 빛이 세면 죽을 수 있다 그랬어요. 사실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러면 무엇을 또 내가 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나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연면십이죠. 그때 인산질이 높은 비료나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희가 팔았던 거죠. 프로엑시스 괜찮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계열 있죠. 저희 난은생에서 만드는 그 토닉 말고 뭐죠? 부스터. 그래서 개화 시기에 뿌리는 거 그런 것들을
뒷면에다가만 뿌리세요. 이거는 언제 한번, 며칠에 한번 매일 해도 괜찮습니다. 흐리게 해서는 매일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다 뿌려서 입으로만 흡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 해도 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투명분이 좀 유지하겠네요. 뿌리 나중에. 아, 그렇죠. 보통 말씀 잘 하셨는데 뭐냐면 이게 할 때 투명분 이분 말고 슬립분도 있어요. 근데 난 자신이 없다 그런 분은 슬립분 중에 투명이 있죠. 투명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투명이니까 뿌리가 내리는 게 눈에 보이죠. 그죠?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요것만 넘겨서 뿌리만 내리면 그 다음부터 쉽게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다행히도 지금 난초들이 정말 잘 자랄 시기죠. 밤낮 온도 차가 나고 빛도 적당하게 있고 그렇게 춥지도 않고 선선하고 그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키워도 전혀 가정에서 문제 없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네스 와인딜라이트예요. 와인딜라이트를 보시면 여기서 또 의문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아니 왜 얘는 벌브가 이렇게 빠져갖고 이렇게 하얀데 얘는 왜 다 초록색이야? 얘는 뾰족뾰족한 게 없는데 얘는 뾰족뾰족한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원래 와인딜라이트는 꽃이 피기 전에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잎이 떨어져요. 자동적으로 떨어지면 아무 티가 없이 이렇게 보이는데 얘가 그리고 굳은 다음에 이런 색깔이 돼서 잎이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지금 자라는 도중에 수입하는 도중에 이파리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잎을 자른 거예요. 그리고 이미 거의 벌브가 굳어갔기 때문에 잎을 잘라도 문제가 없고 잘랐기 때문에 아직 요 상태가 가기 전이죠. 이걸 계속 말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해요. 자, 그리고 와인딜라이트는 자, 지금부터 얘를 분갈해 볼게요. 자, 뽑았어요. 근데 얘는 아까보다 좋아요. 그죠? 뿌리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수태도 보니까, 근데 수태는 지금 보니까 약간 이렇게 부서져. 수태가 좋지 않아요. 이게 주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대만에서는 수태를 좋은 거 안 써요. 근데 농장이니까 그냥 대량으로 재배하니까 써도 되는데, 가정에서는 이런 게 나중에 문제가, 물 관리가 어려워져요. 이렇게 보면. 자, 이게 보세요. 자, 뽑았으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보이시죠? 가루가. 이건 수명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얘는 볼까요? 안 떨어지죠. 그죠?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세수태, 이게 흙수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풀러. 이때 풀을 때 물에다 적셔주면 더 편합니다. 그래서 다 풀릅니다. 이렇게.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신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 풀르는 게 좋아요, 원래. 왜냐면 이게 겉에만 풀르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식재가 이렇게 가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썩어요. 그럼 안에부터 썩기 시작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털어준다. 물에 묻히면 훨씬 더 잘 털어집니다. 털어지고 이때 털어지는 도중에 혹시 죽은 뿌리 있으면 죽은 뿌리 골라내시고 특히 여기는 이런 부분은 터는 건 좀 덜해도 좀 괜찮은데 이 안쪽 있죠. 안쪽을 확실하게 털어주셔야 돼요. 안쪽을 털었죠. 털고 이걸 확실하게 털려면 이 정도 턴 다음에 저희가 털면 말아있기 때문에 좀 길게 나오죠. 이렇게 털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확실하려면 이렇게 턴 다음에 수도에서 자 제가 물로 털어서 보여드릴게요.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어서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따라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물로 씻어서 왔어요. 그죠? 씻어서 왔을 때 이 긴 뿌리 어떻게 하냐면 이 뿌리를요 다 살릴 필요는 없어요. 왔을 때. 그래서 만져보면 약간 너무 오래돼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좀 딱딱한데 여기는 너무 말라서 이렇게 푸석푸석 해갖고 벨라민층이 약간 파괴된 게 있거든요. 이럴 때도 가위로 소독한 다음에 이렇게 잘라도 됩니다. 자르면 좀 있으면은 휴면기 들어갔는데 어떻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안에 뿌리 내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얘도 보시면 아까 요 사이즈잖아요. 요 사이즈면 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거 이 시그노티스나 카다세툼이 겨울에 많이들 죽이거든요. 그 이유가 자 물을 말려야 되는데 못 말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심으면 될 것 같은데 뿌리가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스테를 털지 않고 다시 심으면 이 정도도 가능은 해요. 근데 저 같으면 더 작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심을 거예요. 왜? 이제 겨울철에 다가오니까. 자, 심을 때는 중앙에다가 스테를 살짝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이유는 뿌리가 이렇게 뭉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고, 스테를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이거 받으셔서 스테도 멀쩡하고 그런 것 같아갖고 그냥 갈까 하는 분도 있는데, 봄까지 가도 절대 그렇게까지 문제는 안 생기는데, 봄에 만약에 분갈이 안 해놓으면 봄철에 이제 다시 잘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성장기거든요. 그때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갈아놨어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냐. 얘도 아까 처음 같은 경우, 그 원시님 같은 경우 뿌리가 아예 없었으니까 말리라 했는데, 얘 같은 경우도 뿌리가 있었겠지만 통째로 옮긴 게 아니잖아요. 그럼 뿌리가 아무래도 얘네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게 있어갖고, 얘도 말리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는. 그리고 흠뻑 담궈서 주지 말고 위에서 따라서. 언제까지? 뿌리가 돌 때까지. 근데 아까 이 온시디움 요거 있죠. 요거는 뿌리가 나오는데 오래 걸리지만, 이거는 이미 뿌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새 뿌리가 다시 뿌리 마디마다 나오고 새 뿌리가 나오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자, 봄부터 가을까지는 성장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물을 줘도 잘 먹어요. 잘 먹고. 그러면 왜 언제 실패하냐면, 겨울철에 들었을 때 얘네는 거의 휴면기입니다. 반휴면기. 그래서 물을 어떻게 주냐. 자, 뿌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이렇게 따라서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는데, 12월 달, 그러니까 원래는 잎이 떨어지는 시기죠. 그러면 12월 달쯤 될 거예요. 12월 초중순 때쯤 되면, 그때부터 새순이 나와서 5cm 정도 자라기 전까지는 무조건 어떻게 주냐? 물을 안 주다가, 벌브가 얘가 이 뒷발부 말고요. 백발부 말고 이 전진발부 있죠. 전진발부가 약간 쪼글쪼글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얘 말라있는 상태고, 그러면 물 한 번씩만 주세요. 그러면 겨울철 나면서 한 보름에 한 번, 20에 한 번 정도만 물 줄 거예요. 그러면 문제 안 생깁니다. 근데 이거를 큰 화분에 심고 겨울철에 똑같이 물을 주니까 여기가 다 짓물러요. 어느 날 보면 나는 잘 키웠는데 어느 날 막 짓물르는 거야. 대부분이 그래서 죽어요. 큰 걸로 키워서.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문제 없고, 얘도 겨울철에 온도는 한 10도 정도 이상 정도만 됩니다. 10도 이상. 그리고 휴면기를 갖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고 그렇게 키우는 시기가 아니라서 추위에는 조금 더 온실인분들은 잘 견디는 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휴면기 때는 물을 될 수 있으면 말리는 듯하게 키운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뭐예요? 담궈서 주는 것보다는 위에서 살짝 주는 게 좋죠. 그렇게 주고, 보름에 한 번이나 보통 20일에 한 번 정도 물 줄 때 벌브가 쪼글쪼글해지면 그때 물을 주는 걸로 하고, 그럼 다시 펴지니까 그렇게 하고, 봄 되면 새순이 올라와요. 새순이 올라와서 5cm 정도 되면 이제 성장기가 된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물을 담궜다가 빼서 주든가 흠뻑 줘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틀리아 5번, 카틀리아 트리안의 스플래시, 그 다음에 6번 테네브로사. 좀 볼까요? 같이 비슷한 거 있으면 같이 가버리게. 테네브로사. 얘네도 뿌리가 거의 비슷해요. 얘네들도 뿌리가 완전히 뻗진 않았고, 그 다음에 7번. 얘까지 거의 뿌리가 비슷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예요. 한 번에 가겠습니다. 카틀리아 트리안의 스플래시, 테네브로사, 핑크 마리에가 거의 비슷해요. 잎 상태가. 그러면 자 보시겠게요. 하나, 이 중에서 뿌리가 좀 약하건 덜 좋은 거 요거예요. 요게 약해요. 얘는 뿌리가 보면 덜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죽은 뿌리가 없이 새 뿌리가 많이 돌았어요. 그죠? 돌았고, 요거 갖고는 그러니까 5번에 카틀리아 트리안의 스플래시를 보면 자, 이 정도면 사실은 내년에 거의 개화가 사이즈까지 가는 사이즈예요.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그죠? 근데 뿌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시 벌브가 다음 벌브 새순이 나와서 작아지겠죠. 근데 하지만 얘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음 새순이 나와도 또 자랍니다. 그래서 거의 준개화 사이즈가 아니라 개화 사이즈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꽃이 필 확률은 조금 있고요. 일부 있고, 내후년에는 무조건 펴야죠. 내후년에는 정상 사이즈가 무조건 가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로 샘플한 이유가 얘도, 자, 이제 풀러볼게요. 풀르면, 자, 이렇게 풀러봤을 때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작은 분 있죠? 여기 분 모양.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수태를 여기 보면, 이렇게 됐을 때 딱 이 모양이 이 정도 사이즈 화분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수태가 칠레산이나 중국산이 아니라 아니면 닐레산에서 저희가 쓰는 뭐 3A나 이렇게 2A 정도 이 정도 되면 딱 봤는데 수태가 괜찮아. 그러면 같이 덧대서 심어도 되는데 수태를 안 좋은 거에 사용하잖아요. 농장에서 보통. 그러면 심었을 때 뺐을 때 수태가 간당간당 할 거예요. 그러면 털고 해야 되는데 농장에서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대부분. 왜 그러냐면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살아있는데 여기 뿌리는 죽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겉에만 보고 그냥 심으면 당연히 계속 썩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한다? 이런 뿌리가 있으면 이 뿌리는 제가 볼 때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 털어볼게요. 이거는 뿌리가 가닥이, 자, 이것도. 자, 보시면 요거는 살아있는 뿌리죠. 이렇게도 여기도 있고, 이쪽 뿌리는 살려야 되니까 두고, 그 다음에 안쪽 뿌리도 풀러보면 안쪽 뿌리는 안 되면 벌려서라도 다 풀러야 돼요. 이렇게. 왜 이러냐면, 아니 그거 왜 멀쩡한 뿌리까지 다치면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수태가 썩기 시작하면서 다 썩는 거예요. 안에 죽은 뿌리도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텁니다. 이렇게 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꼭 수입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키우면서도 분갈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겉부분에 멀쩡하네. 그냥 덧대고 심어야지. 아니에요. 그럼 초기에 그 수태, 안쪽에 있는 수태, 내가 키우던 것들도 수태가 수명이 앞으로 3개월에서 뭐 6개월 남았다. 그러면 나는 새 수태 쓰면 2년을 키울 거 아니에요. 그죠? 매년 갈아주면 좋긴 한데 2년을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럼 2년 안에 벌써 썩죠. 썩어서 뿌리가 어떻게 돼요? 수태 썩으니까 같이 썩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라서 두고 가위로 죽은 뿌리는 눈에 보여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벨라민층도 파괴되고 누렇게 됐죠. 이런 뿌리 다 제거. 그 다음에 너무 긴 뿌리는 뭐라 해서 제가 잘라도 된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뿌리가 있나 보고 제거. 그리고 이 안쪽 있죠. 이렇게 제꼈을 때 이 정중앙 안쪽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새 뿌리는 내리면 바깥으로 돌아요. 안쪽에는 살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싹둑. 그러면 너무 아닙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생장점 바깥쪽에서 지금 생장점 나오고 있죠. 이런 뿌리. 여기 보이시죠? 여기. 생장점 보이시죠? 요거. 있죠? 요런 뿌리가 두세 개만 있어도 내리면 금방 내려요. 전체가 다 감을 정도로, 한 보름 정도면 다 감을 정도로 쭉 내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죽은 뿌리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다시 얘를 심는다 그러면, 얘는 뿌리가 없다 그러면 저는 여기다 심죠. 그렇게 큰 거를 여기다 심는다고 뿌리가 없거나 너무 약하면 여기다 심었다가 사실은 보면 일로 가는 것보다는 일로 심으면 되는데 내가 안 까먹을 수만 있으면요. 여기다 심고 뿌리가 더 훨씬 잘 돌 거 아니에요. 빨리 돌고 건조도 잘 하니까 돌고 한 달 정도 있다 돌면 다시 이 부분으로 가는 게 사실 좋아요. 오히려 난 자신 없는 분들은 무조건 작은 분에 분갈이 하고 그래야지 배수도 잘 되고 잘 마르고 그럼 물도 또 자주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뿌리가 훨씬 더 잘 돌죠. 그래서 요렇게다 심고 또 옮기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나는 자신이 없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웬만큼 물 관리해요. 그러면 기존에 뿌리가 있고 얘는 요 정도 사이즈 되면 내년 가을까지 충분히 키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덧대서 분갈이 해도 되죠. 왜 그때까지는 수태 수명이 한 3분의 1밖에 안 썼으니까. 자, 그러면 얘도 똑같습니다. 살짝
안에는 뭉칠 때 부드럽게 해서 살짝 뭉쳐서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자, 안에 살짝 넣었어요. 넣고 나서, 자, 넣었죠? 넣고 나서, 이걸 넣고 꾹꾹꾹 누르면 안 돼요. 수태는 옆에서 대주는 거라 했어요. 그러면 얘들 볼 때 수태를 옆에서 이런 식으로 잡고, 이렇게 층층이.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측면에서, 왜 이 말씀드리면 이렇게, 옆에서. 그래서 두께도 비슷하고 다 그런데 이거를 나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 보면 각분 뽑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렇게 뭉쳐 있어.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럼 나중에 풀러보면요. 덩어리 있으니까 거기 그 부분이 과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펼쳐서 이렇게 돼야지 여기다 대고 이렇게 뭉쳐서 넣고 두면 여기는 뭉쳐있고, 여기는 아니고, 벼있고, 뭉쳐있고, 벼있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높이도 최대한 너무 높지 않게, 여기까지 이렇게 꼭 고봉으로 이렇게 가득, 우리 밥 고봉으로 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심으면 안 되고, 턱까지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뿌리가 잘 내릴 수 있고,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처음부터 난 토분이 좋아.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토분으로 하시는 분. 근데 이렇게 해서 뿌리 내리면 뽑으면 뿌리가 그대로 돌아 있잖아요. 그대로 토분을 옮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PD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나는 그래서 자신 없다 그러면 사실은 투명을 쓰면 물이 말랐는지 뿌리가 돈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단 투명으로 쓸 때가 불편한 게 뭐냐면 이끼가 많이 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끼는 건데 그래도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런 분은 투명분을 써서 뿌리 도는 거나 물 말림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키우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것도 그럼 어떻게 돼요? 분갈이 했어요. 그럼 물 흠뻑 줄여야지. 하지 마세요. 수태 자체에 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뿌리가 돌 때까지는 뿌리가 지금 내려와 있지만 그 내린 뿌리가 과습하면 바로 다 죽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습하지 않게 약간 뽀송뽀송할 정도로 물을 주면서 말리는 듯하게 키우면 뿌리가 금방 돌아요. 그때까지만 조심하시면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물 관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죠? 타니브로사까지 하고 마리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8번의 슈루드아이가 8번의 슈루드아이 8번이 어딨냐? 7, 8, 2, 3, 5, 7인가? 아까 다 같이 나온 8번이죠. 이거 8번도 보면, 자, 8번이 구매하신 분이 슈로드아이, 콩칼라하고 뭐였죠? 코파카바나. 이제 이것도 지금 보시면, 뿌리 좋아요. 그죠? 내려서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여기는 좀 단단하게 심었어요. 저희도 좀 단단하게 심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집에서는 약간 헐렁하게 심어도 되는데 농장에서 이렇게 헐렁하게 심다 보면요. 그 심는 정도가 너무 틀려. 심는 사람마다. 그리고 심을 때마다. 그래서 일정한 단단하게 유지해주면 심는 압 있죠. 그게 일정하고요. 물을 전체적으로 다 줄 때 약간 헐렁하게 심으면 너무 빨리 말라서 농장에서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농장에서는 좀 단단하게 심는 이유가 물 주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시 줄 때까지 너무 마르지 않게 하려고 단단하게 심는 거예요. 그리고 농장은 또 환경이 좋잖아요. 근데 제가 보통 이 정도면 저희가 심었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농장에서 심었던 케이스는 분갈이 할 때 띄지 마시고 그냥 덧대요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입 들어와 있고 들어와서 뿌리가 좋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수태가 안 좋아요, 안에가.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부서집니다. 이런 수태를 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다 풀러서 새 수태로 다시 갈아주는 게 훨씬 낫다. 그래야지 나 잘 크다 갑자기 죽었네는 대부분이 물갈이나 뭐 분해 문제도 있지만 수태가 수명이 다 돼서 부식 때문에 산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드마니아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수태 지금 보니까 가서 수태를 다시 갈아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건 앞전 케이스하고 다 비슷하니까 다시 다 분갈이 하시고 제가 이제 10번에 왔을 때 슈로드아이 10번하고 11번은 11번이 뭐였더라?
MDP하고 얘는 아예 샘플도 없네요. 지금 이거는 워낙 몇 개 없었어 갖고 자 이걸 볼게요. 이 집은 수태를 그래도 조금 그나마 좀 좋은 거 썼어요. 여기 눈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저는 물에 묻혀야 돼요. 물에 묻혀서 이것도 살짝 뜯어줍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 딱 티가 나요. 이렇게 뜯어지다가 이렇게 딱 갈라지는 선이 보여요. 여기 뭐냐면 아까 작은 분 썼던 거. 여기다가 딱 이렇게 풀러보면요. 정확하게 납니다. 그리고 나서 뿌리가 내리려고 하던 도중에 씹이 들어온 거죠.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이렇게 깔끔하죠? 이게 이거예요. 딱. 작은 분이 있을 때. 그리고 요거를 풀러서 이것도 다 풀리는 게 좋아요. 자, 풀렀을 때 풀르면 계속 떨어져. 그럼 생각보다 실망하실 거예요. 뿌리가 몇 개 없어갖고. 이렇게 해서 뿌리에 스트레스 주고 어떻게 해요? 이거 걱정이 돼서.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갈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살살살 털고 이러다가 뿌리가 그냥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다 떨어졌어요. 여기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이게 떨어져 나오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살살살살 해서 안 떨구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보면 여기 중앙에 죽은 뿌리도 있어요. 여기 요거는 지금 보면 새로 나온 뿌리예요. 얘네 요거는 그래서 금방 다 자랄 거예요. 그리고 요쪽에 있는 뿌리는 죽은 뿌리입니다. 딱 보면 눈에 보여요. 누렇고 완전히 갈색 갈변화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하고 이거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안에다 살짝 넣어놓고 여기부터 이렇게 말아서 하는데 저는 자 이게 뭐 계절별로 좀 틀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심으면 이거를 큰 분에 안 넣습니다. 여기서 요 사이즈 분으로 이렇게 다시 가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과습해서 항상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르면 빨리빨리 주는 게 좋아요. 대신에 이런 분들은 좀 관찰도 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 매일매일 체크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말랐을 때도 즉시 물을 줄 수 있으니까 뿌리가 잘 내리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분 보편적으로는 여기는 아까 8cm 화분 있죠. 자, 다시 수태 될 때 뭐라 그랬죠? 수태 될 때 이렇게 뭉쳐서 되는 거 아니에요. 측면에서 돼서 이렇게 돌아서 돌리고 돌아서 이렇게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잡고 넣은 다음에 여기서 뿌득뿌득 소리 나니까 엄청 단단한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게 화분하고 수태하고 약간 마찰되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심고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이 화분보다 커서 만약에 이걸 내가 이렇게 심는 분도 있죠. 이런데 이렇게 그죠? 50% 이상 실패봐요. 나는 뭐 여러 개를 심는다 절대 안 그래요.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확률을 되게 중시 여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뿌리 내리는 확률이 안 죽일 확률이 많이 90%다. 자, 요런 데서 키웠을 때 뿌리 내릴 확률이 100%다. 예를 들어서 이거 90%다 그러면 여기서 내릴 확률은 뭐 40%밖에 안 되죠. 불관리 안 되고. 근데 이거 방송 보시면 나는 그렇게 해서 다 잘해요. 네, 잘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확률이라는 거죠. 확률상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번이 뭐였죠? 라비아타 루브라 플라미아. 이게 12번은 있을 텐데? 12번도 없나? 그때 없어갖고 이게 품절돼서 그런가 봐요. 라비아타 루브라 플라미아도 똑같습니다. 등치가 커야 생각보다 좋아요. 근데 뽑아보면 뿌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수태 다 털고 다시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회 맥시마 알바. 요거는 맥시마 알바가 아니라 13회 오크레아나 라이시네아 그라티 나우하고 비니칼라 카실레오는 저희가 분갈이 다 해놨으니까 이렇게 심어도 되는데 이것 또한 여기서 꽉 차서 보내드린 게 아니라 물론 토분으로 낮게 심어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이것도 분갈이 했잖아요. 이럴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반드시 잘 말려야 되고, 물을 줄 때 너무 담가서 흠뻑 주지 말고 위에서 줘서 물이 살짝 가라앉아서 전체적으로 약간 뽀송뽀송보다는 조금 더 물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물이 흠뻑 먹은 정도가 아니라 물을 줬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이 정도예요. 뭐 이게 화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지면 물이 안 묻어요. 잘. 그러니까 물기는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만 해서 관리해야지 뿌리가 잘 돌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종이에다 대보면 물이 없잖아요. 없는 것 같지만 짜면 이 정도 나와요. 이렇게 흠뻑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종이에다 대서 감싸보면, 자, 물 먹죠. 네. 근데 물이 흥건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려면 푹 담그는 게 아니라 위에서 살짝. 그리고 뿌리가 내리면, 돌면 그때부터 흠뻑 줘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크라나 노빌리아는 일반 카틀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건조한 데서 잘 견디는 편이에요. 그래서 분을 크게 쓰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14번에 맥시마하고 알바하고 카틀리아 에미또는 저희가 키운 등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잘 키우시고 잘 받으셔갖고 뿌리 내리고 스테드 이상 없는 거니까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게, 잠깐만요. 카틀리아 트리아네스트시구나. 제가 둘루로사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이게 평상시에 저희가 모종 판 거랑 이온 농장에서 모종을 키워서 어느 뿌리 내리고 판 거랑 수입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은 거랑 틀려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보면 뭐 저희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요런 애들 있죠. 겉으로 볼 때 벌브가 많고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나 다른 데서 팔아요. 그래서 토본에 심어. 큰 데다 심어 놓고 벌브도 크고 하니까 그다음에 지도도 작고 되게 이뻐 보이는데, 그거 당연히 분갈이 열심히 하고 잘해놔 좋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뿌리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작은 분에서 뿌리 내리고, 꼭 이온 거도 그럴 수 있고 어디 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뿌리를 먼저 내리고 옮기는 게 좋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대부분의 물건을 구매하셨다가 그 뿌리 못 내리고 초기에 뿌리 못 내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내리다 죽고니까 원래 벌브가 이렇게 통통했던 애들이 내려서 벌브가 쪼글쪼글해지면서 뿌리가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통통해지죠. 그래서 그 힘으로 탄력으로 커야 되는데 쪼글쪼글해졌다가 내리다가 실패 봐요. 썩어. 그럼 얘가 뿌리에서 양분을 못 얻으니까 원래 벌브에서 또 내려. 그럼 벌브가 또 쪼글쪼글해요. 그래도 또 실패해. 또 내리면 어떻게, 나중에 얘가 이랬던 애들이 완전히 납작해져갖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작은 분에서 뿌리를 내리고, 집에서는 몇천 개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백 개씩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키우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테네브로사 라벨, 이거랑 헷갈렸구나.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 축제가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고 원데이 클래스 있죠? 기초 강의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저희 문자폰에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접수해서 그날 저하고 같이 만나서 아주 재미있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